우연은 얼마나 내 삶을 지배하는가. 플로리안 아이그너. 성공에 대한 조언이 쓸데없는 이유.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편안한 자리를 차지하고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세상에 알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느낀다. 최악의 경우 성공에 관한 자기계발서를 집필하기도 한다. 서점에 가보면 전혀 쓸데없는 인생 조언이 담긴 책들이 무서울 정도로 많이 쌓여 있어서 진짜 좋은 책을 찾을 수 없게 시야를 가려버린다. 그런 책들은 독자들의 뇌를 한없이 가볍고 부풀려진 글로 채워주고 그럴듯한 말로 현혹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은 없다. 성공에 관한 보잘것없고 고리타분한 조언들을 준답시고 소중한 종이만 낭비하는 꼴이다. 110% 노력하라. 당신의 장점에 집중하라. 당신 자신을 믿으라. 이것으로도 모자라 성공하는 법을 알려준다는 작가들은 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승진을 못한 이유가 궁금한 청중들을 상대로 허무맹랑한 얘기를 떠들어대고는 돈까지 받아 챙긴다. 청중들은 마치 착실한 학생처럼 모두 똑같은 내용을 열심히 받아 적는다.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익숙하지 않은 것에 과감히 도전하라. 자신만의 길을 찾으라. 정말 쓸데없기 짝이 없는 내용들이다. 그렇다고 이런 자기계발서를 쓴 작가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부질없는 그들의 콘셉트는 그들이 실제로 성공할 수 있었던 삶의 전략이다. 다만 똑같은 생각,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똑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많다는 것이다.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전략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뿐이다. 그들은 동기부여에 관한 강의를 하지 않으며 성공에 관한 조언을 담은 책을 쓰지 않는다. 무언가를 해내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런 현상을 생존자 편향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사례가 있다. 이 개념의 유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비행기 엔지니어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전투기 투입 후에 귀환한 전투기들을 조사하다가 총탄 자국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비행기 몸체의 특정한 부분들이 적군의 공격을 훨씬 더 집중적으로 받은 듯 보였다. 따라서 비행기 몸체 중 총탄을 집중적으로 맞은 부분들을 더욱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통계학자였던 아브라함 월드는 이것이 멍청한 결정임을 알아차렸다. 전투기에 난 총탄 자국은 전투기가 무사히 귀환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격추되어 군 기지로 귀환하지 못한 전투기들이 중요한 부분에 총탄을 맞아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거라 추측했던 것이다. 따라서 왈드는 귀환한 전투기들 중에서 오히려 탄환 흔적이 없었던 부분들을 더욱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의 주장은 전적으로 옳았다. 우연히 지배하는 삶에서 운이 좋은 승리자들에게만 집중하는 것은 영리한 전략이 아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패자들의 운명도 주시해야 한다. 105세가 된 나무꾼은 자신의 건강 비결로 숲에서 운동을 많이 하고 코담배를 흡입하는 것을 꼽겠지만 그의 동년배 중에는 똑같은 생활 방식을 고수했음에도 이미 수십 년 전에 사망한 사람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평생 동안 벌어도 다 못 버는 돈을 단 하루의 촬영으로 벌어들이는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가 있는 반면 비슷한 연기 재능과 비슷하게 잡지 표지를 장식할 만한 외모를 지녔어도 갈라쇼 맨 앞줄에 앉지 못하고 배우가 되고자 했던 꿈에 실패한 후 공연장 입구에서 입장권을 검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천재적인 경제 감각으로 주식 펀드에서 놀라울 정도의 수익을 거둬들이는 월스트리트 거물이 있으면 비슷한 경제 감각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펀드의 실적이 시대에 훨씬 못 미치는 동료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것이다. 생존자 편향은 심지어 기이하고 역설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극단적인 경우 지능과 선경지명이 정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시킨다. 영리한 사람은 어떤 결정에 따르는 위험과 유익을 아주 신중하게 따져본다. 어떤 대담한 아이디어로 극히 많은 이익이나 극히 많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을 경우 우리는 일반적으로 위험이 적은 다른 전략을 선호한다. 적어도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비슷하다면 말이다. 이를 위험 회피라 부른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사, 도서관 사서 또는 세무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비교적 많은 반면 세계 최초로 2개의 고층 건물을 연결할 밧줄을 전기톱을 들고 건너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이다. 하지만 위험 예측에 상당히 서툰 사람이라면 실수로 번번이 극히 위험성이 높은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은 애널리스트들이 모두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주식을 산다.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한 집을 낙찰받기 위해 빚을 진다. 그리고 밤늦게 술집에서 알게 된 만취한 사람의 정신나간 사업 아이디어에 자신이 저축한 돈을 전부 투자한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엄청난 실패를 겪더라도 의아해할 필요가 없다. 이렇듯 위험을 즐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를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많으면 어쩌면 그중 1명 정도는 우연히 성공을 거둘 것이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위험을 즐기는 사람들은 신중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에 비해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극단적인 위험을 통해서만 극단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세계에서는 가장 성공을 거둔 사람들 중에 위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축하해 주되 반드시 그들에게 인생의 조언을 구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과신에 빠져 정치인 후보자로 나올 경우 절대로 뽑지 말아야 한다. 돈 대신 기회에 투자하는 로또 사회.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연히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씩 다르다. 어떤 직업들은 위험 부담이 상당히 낮다.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잘 정리된 도표를 보고 내일, 10년 후, 그리고 근무 마지막 날에 어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의 미래는 상당히 예측 가능하지만 대신에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아무리 이 세상 최고의 교사라고 해도 수업에서 믿기 힘들 만큼 뛰어난 성과를 발휘해도 그리고 못 말리는 문제아들을 훌륭한 지식인으로 성장시킨다고 해도 그는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될 수 없으며 벽에 그의 포스터가 걸리지 않을 것이고 아침마다 학교 정문 앞에 그의 사인을 받겠다는 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지 않을 것이다. 예술가나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르다. 수많은 젊은이들은 프로축구 선수, 세계적인 영화배우 또는 음악계의 스타가 되기를 꿈꾼다. 이러한 직업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은 엄청난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다. 로또 게임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아주 낮지만 일단 성공을 하면 막대한 이익이 따라온다. 이런 슈퍼스타 업계에서 정상에 오르는 소수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유명해진다. 하지만 이렇게 운이 좋은 승자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소설을 썼지만 출판하지 못한 작가, 얼마 못 가서 성대가 망가진 오페라 가수, 그리고 세계 정상권의 선수가 되기에는 항상 결정적인 몇 초가 뒤지는 중거리 달리기 선수의 직업적인 미래는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비슷하게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며 달려가지만 결국에는 그중 소수만이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 하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위험 부담이 높은 직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돈을 지불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지불받는 것이다. 마치 보수를 로또 용지로 지불받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로또 용지도 나름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확신에 찬 통계 애호가라면 기대값을 산출해낸 후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능성을 판단할 것이다. 확실하게 1000유로를 받는 것이 100만 유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10분의 1%인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좋을까? 냉정하게 본다면 기대값은 똑같기 때문에 둘 다 마찬가지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작동하는 존재가 아니다. 동일한 기대값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효용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장님이 연봉을 행운 게임으로 대체해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연봉의 10배를 받을 가능성이 10%지만 만약 질 경우 1년 내내 한 푼도 못 받고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러나 우려스럽게도 사람들에게 돈이 아닌 돈에 대한 기회를 지불하는 전략이 점점 더 널리 행해지고 있는 듯 보인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년 동안 보잘것없는 돈을 받고 인턴 생활을 한다. 인턴 생활을 하면 제대로 된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조직범죄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카고의 연구 프로젝트가 밝혀냈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마약 거래상들이 여전히 부모의 집에 얹혀 살고 있다. 위험 부담이 높은 그들의 직업은 거의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막강한 부를 가진 마약 보스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계도 비슷하다. 열정적인 차세대 과학자들이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연구에 몰두한다. 그들은 모두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낮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성공에 대한 가능성만 보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이것이 공정한지 아닌지는 각자 스스로 판단해야지 숫자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는 잔디 위에서 공 하나를 가지고 싸우는 높은 연봉을 받는 22명의 톱스타 축구 선수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아마추어 협회, 후진을 양성하는 코치, 그리고 축구 경기 입장권을 파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이 귀가 아프게 긁는 소리를 내며 바이올린 켜는 것을 인내하며 들어주는 음악 선생님 없이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도 존재할 수 없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지하 극장에서 몇몇 안 되는 관객을 앞에 두고 연기하는 연극 배우들 없이는 화려한 세계적인 연극을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가장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대가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가도록 배려해야 한다. 전체 시스템은 그들에게 달렸고 그들이 없었다면 톱스타들이 톱스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순전히 우연한 기회의 대가를 받기 위해 일을 하는 로또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에 너무 많은 권력을 위임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